안녕하십니까. 기능장 유광복입니다. 저는 삶을 짓는 목수 이야기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다양한 분야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제 사무실은 가송 인테리어 목공 기술 학원이고요. 그 외에도 또 연천에는 에어비앤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제 작업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 또 앞으로 식목과 관련된 그러한 식물 재배, 그런 것도 제가 미래에 이제 구상하는 그런 분야의 한 분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금년 개묘년 2023년도를 보내면서 과연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한 해를 더듬어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또 한번 떠올리면서, 또 어떠한 일들은 잘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그러한 좀 고쳐야 될 내용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준비된 하나의 집 한 채처럼 되어 있는, 제가 전에 사용했던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우편함을 제가 OSB로 TNG라든가 이런 재료들 활용을 해서 이제 외부에 쓰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다가, 지역 여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재료이다 보니 우기에 좀 상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시 재탄생시키려고, 부활시키려고 지금 앞에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집을 좀 노후된 집을 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리해야 될지, 그거 몇 가지만 짚고 금년 2023년도 며칠 안 남은 23년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전원주택이 한 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붕과 벽체, 창호, 또 내부 인테리어, 뭐 분야로 나눈다면 몇 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나누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일단 오늘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지붕과 창, 그리고 내부 공사. 분야로 따지면은 전체 분야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한 15개 공종으로 나누면서 다양한 분들이 와서 집 하나, 우리 주거 공간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단독주택 하나 예를 들면서 지붕과 외벽,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외벽에 해당되는 창호 부분, 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3년도 사무실에서의 오늘 혼자만의 종무식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전원주택이 좀 노후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된 노후주택이 있다고 볼 때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전원주택이 됐든 이제 집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은 반영구적으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집 주인이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조기에 조치를 해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히 집을 한 채 지어지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건물의 이 생애 주기 동안에 그대로 쓰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외국 분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전원 생활을 주말마다 내려가서 하겠지만, 갈 때마다 가보면 손볼 것들이 중간중간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선 먼저 조치해야 될 것들, 그걸 먼저 손질을 하고, 차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들은 뭐 다음으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전원주택에서 가장 지붕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외기에 노출된 부분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부분이 지붕입니다. 사계절에 눈, 비, 때로는 뭐 우박도 맞고, 그리고 차가운 눈이 쌓이기도 하고, 또 장마철에는
몇 날 며칠 동안 비에 젖은 채로 또 방치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주 올라가서 손보는 그런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 내막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 상황은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뒤늦게 수습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지붕입니다. 외벽이라든가 창 주변은 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잘 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각 대책을 세우겠지만, 지붕은 사실은 그냥 믿거니 하고 처음에 공사 초기 때 했던 그대로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쓰게 되는데, 지붕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어진 초기 때 지붕이 싱글로 마감이 됐었는데,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군데군데 조각조각 바람이 날아가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제 들뜸 현상이 생겨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빗물이 유입이 되면서 실내까지 빗물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공사 아무리 멋지게 꾸민다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빗물을 막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은 특히나 이제 지붕이라는 부분이 단열을 또 담당하고 있고, 모든 안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 보일러, 히팅 방식에서 따뜻한 온도를 지붕이 가장 먼저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서 하는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지붕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비샌 그런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전체적인 재료가 다 노후가 됐을 때는 전체를 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최근 유행하는 그런 제품들을 골라서 지붕 부분을 먼저 시공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도 시골집에 수리하면서도 다른 것보다도 우선 지붕부터 손질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전천 후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여유롭게 내부 공사 들어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붕을 가장 먼저 손질했습니다. 아스팔트 코팅 액으로 되어 있는 그 접착제로 도포를 한 다음에 다시 롤 싱글로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뭐 한 5년 차 돼 가는데 아직은 뭐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저는 어차피 또 업종이 이쪽이다 보니 수시로 올라가서 지붕을 점검을 해봅니다. 중간중간 그런 이제 코킹이라든가 가장자리 연결 부분, 그런 부분이 코킹이 벌어짐이나 있고 그러면은 다시 또 잽을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때 조치를 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특히나 이제 장마철 전에는 한 번 더 올라가서 점검을 해보는 거 필수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혼자 종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먼저 퇴근하고 혼자 사무실에 덜렁 남아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우편함으로 만들었던 그 우편함 빗물에 모래 못 견디는 그런 좀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대로 버리기는 좀 약간 아쉬움이 생겨서 나중에 조명을 달아서 조명 소품용으로 쓸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즉흥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금년 개묘년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 갑진년에 정말 값지게 사셔서 2024년도도 여러분 앞에 기억에 길이길이 남는 그러한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